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원래 제가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있는 동영상을 스킵하고 실제로 신한은행에 취업하기 위한 어떤 자소서 구성 방법이라든지 그 신한은행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요. 자기소개서 굉장히 힘들다, 에세이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실무적인 내용만 속속 이해할 수 있게끔 구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PPT가 왜 넘어가느냐 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전략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에 제가 기사를 봤던 게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많이 따서 멘붕에 빠진 금융권 취준생을 구하라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상반기에도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신한은행 농협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입사지원서를 늘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하반기에는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행권에 있던 수급사항이든 아니면 정부 정책이든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워낙 경제 위기라든지 아니면 저성장, 저수익 이라는 안 좋은 단어들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어쨌든 취업을 좀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좋은 기회를 잡으신 것 같고요. 대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목적인 취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어떻게 취업 전략을 가져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신한은행 소개는 거의 스킵하는 식으로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 채용 절차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동영상이었거든요. 동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간단하게 숫자로 신한은행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14,658명이고요. 시가총액은 현재 7위, 그리고 대한민국 금융권 중 시가총액은 1위, 그리고 세계 500대 은행 중 금융 브랜드는 현재 43위고요. 다우존스 서스테이너블 인덱스에서 저희가 32위, 그리고 신입직원 경쟁률은 안타깝게도 100대 1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한은행은 영업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76개 리테일 지점하고 184개 금융센터, 25개 PWM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본부부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소서를 구성하다 보면 대부분 다 PB하고 IB 말고는 아는 게 없으세요. 자, 신한은행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가 2부분 13그룹 11본부 49부 5센터 9실로 되게 말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구성되어 있는 건 리테일 부분, 기업 부분, 그다음에 여신임사그룹, 그다음에 경영기업그룹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무 외에 이렇게 다양한 직무가 있다. 그래서 신한은행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부여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물어보면 도대체 신한은행이 뭘 하는지 모르세요. 이런 부서들이 있고 이런 내용으로 신한은행 기사와 덧붙여서 자기소개서를 구성을 하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자소서가 되겠죠. 보시면 되고요. 자, 해외는 16개국 69개 네트워크 지점 7개 현지법은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신한은행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능력만 충분히 발휘한다고 하면 신입직원 때 한 3개월 정도 해외 연수의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핵심 인재로 커 나가신다고 하면 신한은행 16개국의 주재원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근무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채용 절차와 취업 전략에 대해서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한은행 전형 방식은 저희가 9월 11일 날 채용 공고를 게시를 했습니다. 형태는 원서 접수, 서류 전형, 실무자 면접, 임원 면접, 최종 발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 평균 한 100대 1 정도 됩니다. 200명 뽑으니까 한 2만 명 정도 오시겠죠. 여러분은 2만 명 중에 한 분이 되시면 됩니다. 많이 지원하시고요. 자, 실무자 면접은 5배수 정도 선발을 하게 됩니다. 200명이면 한 10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면접 전형이 진행이 되게 되고요. 임원 면접은 2.5에서 한 3배수 정도, 600명 정도가 실제 임원 면접을 보는 인원이 될 거고, 최종 발표는 11월 말쯤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서류 전형 지원서 실제로 다 읽습니다. 저희 신한은행 탈스펙 전형 이번에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나 어학점수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저희가 볼 수 있는 건
결국에 자기소개서다. 그리고 예전부터도 자기소개서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악랄한 사람이 또 돼가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인사부 직원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는 복수평가를 했습니다. 2명이 평가를 했었는데 이번엔 단수평가하고 평가 실명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마다 평가 점수 배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소서 다 안 읽으면 평가자들도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평가 자소서 한 장당 아마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를 할 거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죠?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는 자기소개서를 정말 잘 쓰셔야 된다. 자기소개서가 잘 적혀 있어야 결국에 시작점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끝점일 수도 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 실무자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량적인 요소를 잘 적어내면 그게 이력서가 되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담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 이력서라는 부분을 모두 다 배제를 하고 작성이 되어 있는 자기소개서만을 가지고 면접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뽑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이제 신한 조직 문화에 가장 부합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블라인드 인터뷰가 진행이 되고 임원 면접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6명 들어가서 1인당 한 5분 정도 부여가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어떻게 되겠죠? 이성하고 품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부적합자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더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런 전형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류 전형 이런 식으로 나갔죠. 이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아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탈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과연 진짜 안 보느냐? 진짜 안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구심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실제 서류 전형 그 나갔던 공고문을 제가 뒤에다 배치를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스펙은 진짜 지원자의 성실도를 판단한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전과 다르게 외국어와 자격증 전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진 포샵은 적당히 하세요. 실제로 딱 왔더니 면접을 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포샵 단계가 12단계까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6단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10단계까지 가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진에서 원하는 건 미스 코리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미스터 코리아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단정한 이미지에 실제 신한은행 들어왔을 때 신입사원의 이미지가 나는지 성실한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사진을 구성해 놓은 거니까 그 정도만 부합되게 사진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사진 찍을 때 제발 가셔서 포샵 한 200%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더 떨어지십니다. 자, 그래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제가 실제 신한은행 입사 지원서 와서 제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토끼와 거북이 사진을 입력을 했고 제 이름이 들어 있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기본 사항하고 신상 정보, 그 다음에 학력이 있을 텐데 그거는 너무 길어서 뺐고요. 학력 정보는 기본 정보니까.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병역사항, 그 다음에 경력사항만 구성이 되어 있으시죠. 그리고 아래 전부 자격증이 있네? 라고 하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여러분 고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격증들만 기재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변호사, 회계사, 뭐 보험계리사 등등 일부 그 자격증에 대해 한정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으시죠. 지금 준비한다고 따실 수 없는 자격증들이세요. 자, 그래서 신한은행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요즘 대학을 졸업하려는 대학생들은 그 대부분 단군 일에 가장 최대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하고 맞닿아 있나요? 예, 정말 훌륭하시죠? 그래서 그러한 능력치를 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신한은행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가진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 접근을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그런 측면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팩트는 그냥 본인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자기소개서 좀 이게 작은데 1번, 2번, 3번, 4번 제가 캡처를 떠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제가 글로 쓰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아예 캡처를 떴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습니다. 저기 아까 팀장님 자꾸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이 지금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 아니에요. 자신의 예, 알겠습니다. 자신의 어떤 역량이 이 기업에 필요하고 적합한 인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 글이다. 여러분, 자, 1번 항목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지원 동기 및 포부 성장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와서 여쭤보세요.
실제로 그럼 지원 동기 어떻게 써야 되냐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제가 얘기해 준다 한들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금융권을 지원했고 신한은행을 지원한다라고 하면 왜 내가 금융업을 지원을 했고 신한은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본 문항은 그걸 알고자 저희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가지는 대의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신한을 꼭 가야 되겠다. 간절함도 충분히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여러분 스스로가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고 신한은행은 도대체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대표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정량적이든 정성적인 데이터를 여러분 다 갖고 있고 그 데이터에 기반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실제 주변에 보시면 신한은행에 근무하시는 선배님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발로 뛰는 열정을 보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2만 명이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2만 명 중에 원 오브 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고 자존감을 가진 지원자가 되어 있어야만 서류형을 통과할 수 있다. 자, 2번 여러분 거주지 인근에 가시라고 했더니 본인이 아는 선배 지점을 가세요. 가셔도 됩니다. 근데 내가 신한은행 영업점에 한 40개를 갔다. 그거 어느 지점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한 군데 가세요. 한 군데 가셔서 여러분들 느낀 바를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내가 갔더니 신한은행 고객 응대가 굉장히 안 돼 있어요. 단점 과감하게 비판하셔도 됩니다. 타은행 갔더니 타은행은 핵심 여수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지원자 미래의 신한인인 내가 갔는데 굉장히 홀대를 하더라. 그런 내용 쓰셔도 됩니다. 그게 나름의 차별성이에요. 내가 실제로 가서 보고 느꼈던 바를 그대로 적으시면 되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십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낀 바를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여러분들 노력했던 바를 그냥 기재하세요. 여러분 자격증을 기재한다고 해서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다만 자격증 이름만 쓰고 나는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땄다. 아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고자 하는 금융업에 대한 직무를 분석하다 보니 내가 은행이 맞았던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직무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 나는 자격증을 땄다. 이런 식의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무슨 자격증을 취득해서 나는 경쟁력이 있는 지원자입니다 라고 쓰는 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네 번째, 여러분들 인문학 서적과 경제 서적 쓰라고 그랬더니 도대체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읽고 있는 책 쓰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꿰뚫는 본질을 아는 인문학적 소양을 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좋아하는 거 아시는데 불금 좋아하시잖아요. 나이트 많이 하시고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신한은행에 왔을 때 신한 문화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런 측면의 내용을 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크게 바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제로 읽었던 책 위주로 요약해서 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립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다 보면 굉장히 머리를 많이 굴려서 요약서 보고 그대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요약서를 여러분들이 갖다 쓰시다 보면 위에는 그렇죠. 뭐뭐 하였습니다 라고 돼 있고 요약서를 쓰다 보니 뭐뭐 합니다 라고 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세요. 그거 다 파악이 되는 거니까 요약서 쓰지 마시고 못 쓰는 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읽었던 내용들을 잘 담아내시면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그러면 어떻게 써야 돼? 자, 이렇게 분석을 하세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사소하지만 가치 있었던 경험들을 기업에 적합한 인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글을 쓰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정성 있는 스토리를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대로 실제로 여러분의 머리에 있는 거를 글로 다 적어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본인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추려내셔서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내용과 결부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영어 하시는 분들 신한은행은 6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6 times 소고기를 신입 직원이면 마땅히 영업점에서 소고기를 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영어 능력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자, 양점, 강점, 기요인 해서 4가지로 구분하셔서 여러분 작성을 하시면 되고 자, 쓰는 법까지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소개서 신한은행 만자 쓰셔야 돼요. 에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있는 내용 그냥 가볍게 쓰다 보면 정말 쉽게 쓸 수 있는 글입니다. 그럼 누가 읽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읽겠죠. 인사 담당자가 읽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토시 하나 정독하면 읽나요?
실제 다 읽어요. 근데 첫 줄에 봤더니 저는 신한은행을 어머니가 거래하던 은행이어서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가졌던 통장이 신한은행 통장이고, 이런 통속적인 내용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거 딱 읽는 순간 평가는 그 항목에 있어서 한 최하점 주고 넘어가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런 식의 구성보다는 읽을 수 있게 인사담당 정독할 수밖에 없는 자기소개서를 쓰셔야 된다. 자, 가독성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처음 딱 받아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빽빽하게 써요. 들여쓰기도 안 돼 있고 주제도 정립이 안 돼 있고 문단 나누기도 안 돼 있습니다. 읽겠습니까? 안 읽죠. 주제에 드러날 수 있는 차기적인 주제를 선정하셔서 인사 담당자가 읽을 수밖에 없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신한의 박지성이다. 궁금하잖아요. 읽어보겠죠?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집에 가셔서 나는 신한의 박지성이다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떨어지십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작성해라. 여러분들 정말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들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경쟁력은 이거다 라는 거를 가장 처음에 첫 줄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2,000자, 3,000자 정도 되다 보니 흘려 읽는 사람도 있겠죠. 힘들잖아요. 한 500개 정도 이런 사람들 다 적어야 되니까, 그럴수록 가장 핵심 주제를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해라. 그러면 당연히 읽겠죠. 자, 스토리텔링 하셔야 되는 건 당연히 아실 겁니다. 우리 스타 기법이라고 하는데 시츄에이션, 어떤 상황에서 태스크, 어떤 일을, 액션, 어떻게 행동을 했고 결과는 어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도 이렇게 안 적어주셔서 제가 그거 외워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사진 찍으세요. 이게 설명 안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창의적 접근과 구체적 사례 그리고 도전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자소서를 만드시면 된다. 자, 여러분 속도가 느려지는 관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제 2명을 더 뽑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신한은행 박지성 여기 나와 있죠.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 자기소개서를 한 10곳 이상 넣다 보니까 거의 홍보물, 유인물 수준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게 적으시면 절대 넘어갈 수 없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금융의 큰 별이 어디죠? 개입이죠. 신한은행 자소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실무자 면접, 저 같은 사람이 면접 보고요. 준비사항은 독서 많이 하시면 됩니다. 토론도 하고 PT 면접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잘 쓰시면 굉장히 편안히 면접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개별 질문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하네요. 자, 가점을 부르는 지원자, 이렇게 하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바라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한 3-4개 정도만 하시면 실무자 면접 보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자, 감점, 이런 사람들 꼭 있으세요. 저희 갈색 구두 신고 오시고 구두에다가 하얀색 양말, 머리는 스모키 머리라고 해서 여기 옆에를 다 자르고 옵니다. 실제 그 면접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과 비슷한 저희 나이, 저희는 이해는 하는데 임원 면접 때 오시면 그분들은 여러분들하고 종족이 완전히 달라요. 종족이 달라요, 여러분. 그분도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리고 경제 위기를 겪었던 어떤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민주화 여러분 모르시죠? 자, 이게 현실입니다. 그 사람들에 맞추셔야 돼요. 그런 면접관들에 맞추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이다. 자, 이번 면접 이렇게 본대요. 제가 말씀드렸죠. 복장은 깔끔하고 점잖은 이미지,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시면 되고,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 답변은 긍정적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힘드네요. 지금 19분 딱 됐습니다. 자, 한 명만 더 뽑는 걸로 해서 201명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략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고 접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쉽게 떨어지세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들이 원하는 핵심 경쟁력은 뭐냐, 왜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 입사 채용 담당자,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소개서 주제를 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무자 면접 볼 때 왜 그런 질문을 던지는지, 항상 스스로에 대한 왜라는 부분을 갖고 있으셔야 신한은행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발로 뛰는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올해 하반기에 꼭 다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